네, 차원이 다른 투자 일삭 차이나 마켓나우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번 순서는 여러분들의 잠들어 있는 투자 DNA를 깨트려 보는 순서죠. 차이나 투자 인사이트 순서입니다. 자, 오늘의 토크 주제는요. 바로 AI 시대가 원하는 강력한 AI 인프라 관련된 주제입니다. AI 이야기를 저희가 계속 나눠보고 있는데 AI 때문인지 미중 간의 경쟁 구도가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발표했고 이에 맞서서 중국도 관련된 계획을 발표했는데 현재 중국 내 AI 인프라 상황이 어떤지부터 함께 알아볼까요? 일단은 이제 우리가 중국 내에서도 AI 인프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많은 섹션들이 있는데요. 그 섹션들 관련돼서 저는 크게 총 6가지 정도만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는 이제 컴퓨팅 파워 관련된 GPU 관련해서 우리가 많이 최근 들어 들었던 캠브리콘이 결국에는 이쪽에 좀 현재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클라우드랑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 관련돼서 이제 인프라가 한 가지의 이제 섹터 카테고리 상에서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 인프라, 그 다음에 에너지 인프라,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파운드리 이렇게 6가지가 결국엔 중국에서 봤었을 때 대표적으로 많이 상승세가 나올 수 있고 시장에서 AI 인프라 관련주로서 우리가 좀 체크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관련돼서 제가 좀 대표적인 종목들까지도 제가 코드까지 적어서 가져왔는데요. 마찬가지로 이제 컴퓨팅 파워 관련된 GPU 쪽에서는 캠브리콘 688256인데요. 아쉽게도 사실상 외국인 투자 자체가 조금 어려운 상태다 보니까 캠브리콘 관련돼서는 우리가 두고만 볼 수밖에 없다. 참고만 하실 수밖에 없다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AI 클라우드 관련돼서는 제가 이전에 한번 여러분들한테 투자 인사이트를 토대로 다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알리바바라든지 그리고 상하이 데이터 포트 관련돼서 알리바바는 09988 그리고 상하이 데이터 포트는 알리바바의 90% 가까이 데이터 센터를 제공해주는 그런 업체다 보니까 603881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네트워크 인프라 관련돼서 오늘 사실상 네트워크 인프라 관련돼서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요. 이제 중신통신이라고 해서 이제 ZTE라고 되어 있어서 홍콩에 상장되어 있고요. 그리고 본토도 상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홍콩 상장되어 있는 코드가 00763. 그리고 그 밑에 이위안 통신이라든지 창페이 광섬유 그리고 우리가 태양광 관련해서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ETF로 좀 접근하기 좋을 것 같아서 나머지 밑에 단에서는 제가 나중에 차차 한 번씩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에서는 스타게이트 관련돼서 지금 현재 투자를 하고 있고요. 스타게이트는 오히려 민간 중심적으로 봤었을 때 투자를 하면서 민간에 있는 기업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약 700조 원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것이 지금 현재 미국의 AI 투자 방식인데요. 25년도 8월 달 기준으로 이제 중국 당국에서 AI 플러스라고 해서 로드맵을 좀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번 달에 좀 제시를 했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결국에는 이제 모든 산업이 AI화로 전환하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경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AI를 내재화하고 글로벌 AI 초강국을 가겠다라는 신호를 좀 보여주는 게 이번 AI 플러스 로드맵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제조라든지 의료, 교통, 농업, 서비스, 공공행정 같이 6개 영역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도입을 많이 할 건데 27년도 이제 목표치 봤을 때 지금부터 2년 남았잖아요. 27년도까지 보급률이 70%까지 현재 지금 보급하겠다라고 했고요.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중국도 일관된 정책이라고 생각하는 게 파운드리라든지 자국 반도체, 국산 반도체화 관련돼서도 70%를 타겟으로 했던 게 27년도라고 감안하게 된다면은 결국은 이 속도가 굉장히 좀 빨라질 것으로 좀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30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으로부터 5년 뒤까지 봤었을 때는 AI 에이전트 보급률이 90% 거의 그냥 모든 산업 분야에서는 AI를 활용하겠다라는 식으로 투자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저도 말씀드렸던 게 테크 위주로 투자를 하셔라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중국 당국에서 그렇죠. 지금 현재 보급률 자체는 현재 10%도 안 된 상태예요. 근데 이거를 90%까지 끌어올린다라고 했었고 실질적으로 자국 반도체 국산화를 추진 중에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부터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2년 내지 5년밖에 안 남았는데 그거를 지금 현재까지 멀티플을 끌어오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캠브리콘을 보게 되면은 PER이 5,000% 정도 가는 이유도 결국은 그 때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LMM 형식의 생성형 AI라든지 데이터 센터, AI 칩, 뭐 소프트웨어를 전부 다 국산화시키겠다라는 게 현재 지금 중국 정부의 핵심 메시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국 정부도 마찬가지로 스타게이트처럼 투자를 좀 집행하고 있는데 당국과 그다음에 민영 합쳐가지고 800조 원 정도의 규모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스타게이트 700조 원과 상당히 좀 비슷하거나 그거 하더라도 많은 정도 수준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보니까 결국에는 중국 당국에서 지금 현재
투자하고 있는 AI 규모 자체가 생각보다 좀 진심이다라고 좀 우리가 좀 체크하시면 그래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정말 이 중국은 AI 플러스 로드맵과 함께 AI에 정말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해도 네. 과언이 아닌데 투자금 규모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셨고 이렇게 투자를 했으니까 어느 정도 성과는 조금씩 나오고 있을 것 같은데 네. 성과 측면에서는 어떤가요? 그 성과 측면에서는 처음에 이제 우리가 딥시크를 네.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알리바바도 이제 국산화 칩을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점유율도 확장하고 있는 단계다 보니까 근데 결국에는 이거를 봤었을 때 우리가 간접적으로밖에 알 수 없잖아요. 직접적으로 알려면은 결국에는 10월 달에 있을 자중 전회 때 AI 관련돼서 지금 현재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지 이런 발표가 부분들을 아마 있나요? 그런 예. 이야기들이 코멘트가 나올 거로 보여줄 수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기준으로 좀 우리가 체크해 보게 된다라면은 결국에는 지금 현재 상황 자체가 얼마 정도까지 지금 현재 보급률이 되어 있고 이 AI를 어느 정도까지 지금 당국이 세웠던 목표 자체가 가려면은 얼마 정도까지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우리가 알 수 있는 데이터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 데이터를 참고하게 된다라면은 지금 현재 테크 정도에 있는 가격들의 수준 자체가 얼마 정도인지도 이제 체크할 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골드만삭스도 그렇고 모건 스탠리도 그렇고 JP 모건도 마찬가지로 글로벌 IB들이 중국에 있는 테크 업종들이 굉장히 저렴하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그 부분 때문입니다. 현재 지금 저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중국에서 지금 현재 AI 관련돼서 있는 성과 자체는 되게 미미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 성과 자체를 앞으로 중국 당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끌려고 하고 있는 70%라든지 90% 정도 점유율까지 올라가려면은 결국엔 자금 자체가 집행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런 자금들이 실질적으로 투자로 하여금 주가의 상승 요인을 볼 수 있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봤었을 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6개 AI 인프라 구조 관련된 네. 6개 섹터에 대해서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오늘은 제가 네트워크 인프라 관련돼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이 중국 시장에서도 네트워크 인프라 또 통신 장비 관련된 종목군들 상승세가 좀 눈에 띄기도 했었는데 네. 관련해서 저희가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들 네.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그러니까 제가 전날에도 금 관련돼서 좀 3가지 맞아요. 종목을 이제 예. 가져왔잖아요. 네. 오늘도 마찬가지로 AI 네트워크 관련해서 3가지 종목을 좀 가져왔는데요. 네. 전부 다 외국인이 투자 가능한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될 그래요? 것 같고요. 예. 첫 번째 같은 경우에 중신통신이라고 해서 이제 ZTE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코드명 같은 경우에는 이제 00763 홍콩에 상장돼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심천에 상장되어 있는 000063 코드로 상장되어 있습니다. 이 중신통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트워크 5G라든지 6G 관련돼서 있는 통신업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신통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로 따지면 이제 통신사랑 좀 비슷합니다. 실제로 헤드폰도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본사는 광둥성에 심천에 좀 위치해 있고요. 시가총액 같은 경우는 2,380억 홍콩 달러로 이제 지금 굉장히 좀 대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PER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저렴합니다. 다른 통신사 대비 그리고 다른 테크주들 밸류체인들과 봤었을 때는 20.73배 정도로 현재 보여질 수 있겠고요. 그리고 사실상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화웨이랑 상당히 좀 연결이 되어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위안 통신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603236으로 이제 상해 본토에 상장되어 있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 이제 무선 통신 모듈 이제 AIoT 쪽으로 좀 이제 뻗고 있는데 우리나라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KMW 그리고 오이솔루션 이런 기업들과 상당히 그런 유사한 기업이라고 비슷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이군요. 예. 그래서 본사는 상하이에 있고요. 시가총액 같은 경우는 143억 위안으로 측정이 되어 있고 PER 같은 경우는 32배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창페이 광섬유라는 기업인데요. 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코드명이 601869 그래서 상해에 상장되어 있고요. 중국의 광섬유 제조 그룹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말고도 사실상 조금 대형 그룹이 있는데요. 그 기업 같은 경우는 688 코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들이 외국인들 투자가 좀 제한되는 상태다 보니까 그나마 좀 가질 수 있는 밸류체인들이 이 기업이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본사는 이제 후베이성에 있고요. 우한시에 있는 상태인 거고 시가총액은 좀 저렴합니다. 그래서 350억에서 400억 위안으로 측정이 되어 있고요. 미들캡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PER은 23배 정도 수준인데요. 이들의 기업들을 우리가 체크해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들 기업들이 지금 현재 AI 인프라 관련돼서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그런 스토리들을 제가 조금 저번 시간 때도 제가 금 관련돼서도 네, 솔로몬 프로젝트 말씀해 말씀드렸잖아요. 주셨죠. 그래서 예, 그런 것 예. 비슷하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AI 관련돼서 우리나라는 유독 통신 장비 업체들이 많이 못 올라가고 있어요. 네. 그 이유가 결국에는 이 중국 AI 네. 네트워크 때문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요? 네.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된다면 지금 이 중국에 있는 네트워크 장비들과
통신 업체들이 어떠한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 어떠한 뭔가 이제 대규모 프로젝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것 때문에 우리 업체들도 피해를 보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까지 제가 좀 오늘 인사이트 시간에 말씀을 드리려고 네. 가져왔습니다. 그럼 이어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말씀해 주신 것들 정말 우리나라 이 통신 5G 종목들 참 못 가는데 네. 어떤 이유에서 그런지 궁금하네요. 사실 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5G 관련돼서 네. 지금 SK텔레콤이 첫 번째로 그때 2018년도였나요? 그 시점에 첫 번째로 이제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 맞아요. 5G를 한다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통신 강국이다라고 좀 알 수 있는데요. 중국이 그간 걸어왔던 이제 많은 시간 동안 봤었을 때 결국은 중국 업체에게 많이 밀려는 상태입니다. 한때 우리가 들었던 게 통신 장비 업체들이 유럽에 진출을 해가지고 유럽에 대한 통신 장비를 깔게 된다라면은 우리나라가 많이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다라 했는데요. 결국에는 유럽 같은 경우에도 자국산을 대체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출 자체가 좀 많이 어렵다 보니까 결국에는 통신 장비 업체들이 많이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중국 통신 장비 업체들을 우리가 왜 많이 주의 깊게 봐야 되냐면은 우리가 이제 2015년도부터 그때 시진핑이 그때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1대1로 프로젝트라고 맞아요. 여러분들 한 번쯤은 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1대1로 프로젝트들이 이제 해상이라든지 물류라든지 그뿐만 아니라 디지털도 마찬가지로 1대1로 추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종목에 대한 스토리를 좀 보게 된다라면은 중국의 디지털 실크로드가 결국에는 지금 현재 이 1대1로 국가들과 같이 하고 있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을 기준으로 봤었을 때 아프가니스탄을 토대로 해서 중동 그리고 아프리카까지 연결을 하려고 이 디지털 실크로드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추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중신통신 그리고 화웨이 그리고 차이나텔레콤 이렇게 있는 기업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밑에 봉화통신, 아까는 설명드리지 않았지만 이 봉화통신 같은 경우에는 광 케이블을 깔아주는 그런 업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봉화통신과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창페이, 광섬유 이 두 업체들이 결국에는 이 광 케이블을 깔면서 이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중동, 아프리카까지 연결을 시켜주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의 LS전선이라든지 뭐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맞아요. 수주를 네. 여기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광 케이블 프로젝트들이 지금 현재 성과들이 한 30% 정도 가까이 되어 있는 상태인 거고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10월 4중 전회 때 우리가 조금 더 체크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지금 관련돼 가지고 중국 같은 경우도 아프가니스탄 토대로 해서 이란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라크 이쪽에 있는 반미 국가들과 상당히 좀 친한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열병식을 토대로 봤었을 때 태양광 관련된 배터리 업체들이 많이 수혜를 받고 지금 상승하고 있는데 결국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반미적인 중심적으로 뭉치게 된다라는 것은 그렇죠. 결국에는 이 디지털 실크로드를 더욱더 확장하려는 움직임이다라고 네. 우리가 조금 더 해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들 종목 차트와 함께 좀 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잠깐 차트를 좀 우리가 키게 된다라면은 네. 제가 찾는 동안 잠깐만 네, 말씀해 알겠습니다. 주시면 좋을 관련해서 것 같습니다. 그 종목들 함께 말씀해 주셨습니다. 중兴통신 그리고 창폐광섬유, 이위안 통신 등 종목들이 있었는데 또 1대1로와 관련해서 또 반미 전선을 쌓고 있다 보니까 관련한 종목들 흐름이 앞으로 좀 이어질 수 있고 좀 계속해서 지켜보자라고 네. 하셨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근 주가 흐름이 어떤지도 네, 궁금해지는데요. 최근 주가 흐름부터 네. 말씀드리자면은 오늘 이제 중심통신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최근에 많이 올랐다가 그쵸. 좀 밀렸네요. 많이 올랐다가 예. 최근 들어서 이제 테크 종목들이 좀 많이 빠지면서 예. 오늘도 조금 이제 3% 가까이 조금 빠진 것으로 좀 우리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이위안 통신 같은 경우에도 오늘 마찬가지로 조금 4.5% 가까이 좀 빠지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냐면은 결국엔 지금 빠지고 있는 게 이 회사들이 악재가 있어서 빠지는 것이 아니라 네. 중국 당국에서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조금 과열 신호가 나타나서 예. 이걸 조금 누르고자 시장 자체가 조금 빠지는 것으로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종목들을 조금 더 우리가 매수의 관점으로 보게 된다라면은 어떤 종목을 받을까라고 했을 때 이런 네트워크 쪽으로 우리가 체크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매수 포인트로 삼아보자. 네, 맞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창폐 광섬유 601869 관련돼서 체크를 해 보시게 된다라면은 죄송합니다. 601869 네. 네. 601869 차트상으로도 계속해서 앞으로 상승할 여력이 그러네요. 있다, 네. 붐이 네. 있다라고 코멘트를 해주셨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승을 계속적으로 하다가 사실상 이제 5연상까지 갔던 종목입니다. 갔다가 대단하네요. 그다음에 오늘 기준으로 고가를 찍어준 상태에서 오늘 다시 또 하한가를 맞이하면서 좀 내려온 아이고,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이
말씀드렸던 이제 제가 이 통신 장비, 창페이 광섬유 같은 경우에는 네. 미들캡이라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 네. 보니까 종목에 대한 변동성이 굉장히 굉장히 크다라고 큽니다. 여러분 네. 정보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들 종목군들 세 종목 함께 소개해 주셨는데 함께 투자 포인트로 좀 잡아가 보는 게 좋겠고 마지막으로 알려주신 창페이광섬유 같은 경우에는 좀 미들캡 종목이니까 네. 투자하실 때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래도 이렇게 AI 관련해서 중국과 미국 간의 싸움이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는 이유가 미국과 중국 중에 어느 하나가 패권을 좀 잡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 앞으로의 전략 전망 어떻게 좀 가져가면 좋을까요? 그 전에 제가 네. 이제 이 종목 스토리를 다 못 끝내가지고 아, 그래요? 하나만 네, 또 말씀드리자면 말씀해 주세요. 이 네.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이 광케이블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결국에는 어떤 걸 할 것이냐, 결국은 최근 들어서 이제 중국과 아프리카가 협력을 과거부터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보통 우리가 FOCAC 죄송합니다. FOCAC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런 포럼 같은 프로젝트들이 좀 있는데요. 중국과 아프리카가 결국에는 무역 규모가 지금 과거 2000년대에 비해서 지금 봤을 때는 거의 20배 가까지 현재 지금 무역 규모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아프리카 관련돼 가지고 결국에는 이걸 하려는 게 아프리카의 인구들도 워낙 많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경제적인 광물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꽉 그렇죠. 잡기 위해서 네. 결국에는 이제 디지털 실크로드까지 완성을 하려고 하는 건데 아프리카 관련돼서는 결국에는 이제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는 서아프리카에 중심되어 있고요. 그리고 동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에티오피아가 중심인데요. 이들 나이지리아와 에티오피아의 90% 점유율이 현재 지금 중신통신과 화웨이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통신 장비들을 봤었을 때는 이 큰 아프리카 대륙상에서 이런 통신 장비들이 많이 판매가 될 수 있고요. 글로벌 25년도 기준으로 네트워크 장비 글로벌 점유율을 봤었을 때도 지금 31%가 화웨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노키아가 14%이고요. 그다음 세 번째가 이제 에릭슨,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중신통신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화웨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비상장이기도 그쵸. 하고 투자가 어렵잖아요. 네. 근데 화웨이랑 같은 세트 메뉴로 보게 된다라면은 이 중신통신, 이 ZTE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결국에는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글로벌 통신 장비 봤었을 때는 이제 우리가 미국이라든지 유럽 같은 경우에 제외하더라도 그 나머지 국가들을 전부 다 중국이 현재 지금 통신 장비 업종 봤었을 때 먹고 있는 중이다 보니까 네. 차지하고 있다 주다 보니까 차지하고 있는 중이다 보니까. 차지하고 예. 있다는 중이다 보니까 그 관련돼서 우리가 보게 된다라면은 이런 중국에 대한 통신 장비 업체들을 우리가 조금 더 투자의 포인트로 엮여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AI 인프라 관련해서 또 투자 포인트로 잡아갈 수 있는 통신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 함께 들어봤습니다. AI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이죠. 창페이광섬유, 이위안통신 그리고 중신통신, ZTE라고도 하던데 이런 종목들 투자 포인트로 잡아가시면서 AI에 관심 있는 분들 상당히 많으니까 네. 이들 종목군들도 유심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